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말. 오대산은 아직도 겨울이 머물러 있다. 갑작스레 내린 눈으로 사방은 고요해졌다. 생동감으로 넘쳐나던 습지는 잠시 움츠러들었다. 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땅, 오대산 고산습지. 하천에서 육산까지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 습지는 수많은 생명의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다. 자연의 콩팥 습지, 하늘과 맞닿은 생명들의 각축장. 습지는 숨쉬고 있다. 강원도 강릉, 홍천, 평창의 3개 군에 걸쳐 있는 오대산. 기암들의 모습이 마치 금강산을 보는 것 같다고 하여 소금강이라고도 불린다. 원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오대산. 그곳 고지대에 위치한 생명의 땅을 만나본다. 지난 겨울 오대산에서는 보존 가치가 높은 고산 습지가 발견됐다. 소황병산 자락의 해발 1200m에 위치한 소황병산 늪. 발견 당시 훼손이 전혀 없는 원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소황병산늪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고산습지라고 해서 가장 전형적인 그런 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산에서 존재하는 습지가 몇몇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습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소황병산 늪의 물의 원천은 지하수와 빗물이다. 지표수가 모여서 형성된 습지가 아니라서 원형 보존이 더욱 가능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고산 습지에는 이탄층이 형성되어 있다. 소황병산 늪도 이탄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탄층은 부패와 분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식물의 유해가 진흙과 함께 퇴적되어 생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누적되어 쌓이면서 유기물뿐만이 아닌 주변의 무기물들도 함께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과거의 자연을 알아볼 수 있다. 소황병산 늪은 이탄 습지 중에서도 물익기 이탄 습지에 속한다. 이탄층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주로 물익기가 쌓여 만들어진다. 물익기는 이탄 중에서도 물을 함유하는 능력이 크다. 이끼 종류 있어요. 물이끼라고 하는 게 그건 여기 습한 데서 자라요. 물에서. 그래서 걔들이 자라면 물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위로 올라온다고 이제. 그럼 그 물이끼 자체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어요. 자기 무게의 300배 이상을 머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위로 올라오고 밑에는 역시 또 죽고 계속 위로 자라면서 이 니탄층이 형성이 되는 쌓이는 거예요. 소황병산 늪의 물익기는 버드나무 군락을 100% 가깝게 덮고 있다. 물익기는 늪 주변 작은 나무들을 의지해 자란다. 하지만 물익기가 자람에 따라 버팀목이 되었던 나무들은 서서히 죽어간다. 그러면 물익기도 의지할 곳을 잃고 함께 죽어간다. 죽은 물익기는 주변 환경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쌓이면서 이탄층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는 그 물 온도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거나 또는 흐르기 때문에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적어서 거기서 계속 분해가 안 되고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곳 2탄층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2탄층 0.1m가 쌓이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린다. 약 90cm가 나왔다. 이것으로 미루어 소황병산 늪은 9,0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이러한 2탄층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자꾸 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탄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유기물이 형성이 되고 그게 바닥에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미탄이 많이 형성이 되면 될수록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러한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의 콩팥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고산습지.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생태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황병산 늪 주변에서는 희귀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환경부 지정 특정 식물인 박새를 비롯해 총 104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늪을 꽃으로 수놓은 얼레지. 고지대의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 녀석이다. 독초라 하여 과거 사약의 약재로 사용되기도 한 동이나물. 식용인 곰치와 잎이 비슷해서 꽃이 피기 전엔 구분하기 힘들다. 주로 고산지대에 침엽수림이 우거진 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루미꽃. 이곳에서 작은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만병초는 천상로, 만년초 등으로도 불린다. 일반 하천습지와는 다른 고산습지의 특이함이 만들어내는 생태계는 많은 생명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환경이 바뀔 때 생태계에서 중요한 게 굉장히 다양성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이런 데서 잘 사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빙하기가 와갖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전부 다. 그럼 얘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그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계속 그 마지막으로 뭐 종자 보관하듯이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노화의 방지에 쌓아놓은 그러한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습지 주변의 작은 언덕들이 눈에 띈다. 바로 삿갓사초가 만들어낸 둔덕이다. 이러한 둔덕은 삿갓사초의 잎이 죽으면서 썩지 않고 계속 쌓이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토석이 형성되면은 자기는 이 겨울에 요 죽은 잎에 의해서 눈을 보호하고 얼어 죽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 씨가 또 발화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곤충이나 그런 동물들도 여기 와서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주변 환경이 만들어준 천연의 유세인 셈이다. 이러한 둔덕에 이미 자리를 잡은 다양한 식물. 둔덕은 소황병산 늪이 풍부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꽃이 족도리를 닮아있다 하여 붙여진 족도리풀. 다 자란 잎은 꽃의 3배 이상 된다. 일반 당귀는 약초로 많이 쓰이지만 개당귀라 이름 지어진 녀석은 독초다. 늪에는 또 어떤 생명들이 있을까? 늪 주변의 작은 웅덩이들을 살펴보았다. 여러 종류의 수서곤충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곤충들의 유충 시절에 해당하는 수서곤충은 얕은 물가를 위주로 해서 살아간다. 종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서식 환경이 양호하고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맞게 각각의 위치에서 먹이를 섭식하면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건데, 굳이 고산 습지 이러한 습지만을 한정시켜서 놓고 보지 않더라도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은 전체적인 환경 상태가 양호하고 그만큼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고산습지 소황병산 늪은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인위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운 늪은 힘껏 자신의 숨을 쉬고 있었다. 늪은 내쉬었던 숨을 잠시 거두어들인다. 온 대지가 봄 기운으로 완연한 때 갑작스레 찾아온 겨울. 차가운 눈 속에 습기를 머금은 늪은 고요하다. 동장군의 기세에 잠시 움츠린 늪. 기온이 떨어진 늪에는 어떤 생명들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한국산 개구리는 여기 작은 물웅덩이에서 발견된 개구리알. 부산 습지에 주로 산지에 서식하는 산개구리의 알이다. 도롱뇽 알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가닥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계곡산 개구리도 그렇고 이 도롱뇽도 그렇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낳는 종류들이 여기 지금 알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근데 다만 지금 이 애미는 잘못 붙인 거죠. 붙이긴 붙였는데 엉뚱하게 이런 데 붙여놓은 건 이건 잘못 붙여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한 쌍이 난 거예요. 한 쌍이 이렇게 두 개의 주머니를 놔요. 봄날 내린 눈이 그치면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오대산의 또 다른 늪인 조계동 늪을 찾아가 봤다. 강원도 홍천군에 속해 있는 조계동 늪은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다. 늪에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바로 갈대다. 산과 들에서는 갈대와 생김새가 비슷한 억새가 주로 자라지만 이곳은 특이하게도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저는 갈대가 자란다고 하는 걸 보면은 원래 이 주변에서 갈대 씨가 날아와서 일단은 발화를 했고 거기에 살기 좋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쪽에는 소황병산이나 질매늪 거기보다는 갈대가 자라기 좋은 그러니까 양분이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형상으로 보면 아마 이게 여기 누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다가 버려둔 그러한 장소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농사를 지은 경우는 비료도 주고 거름도 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갈대는 물이 고인 곳보다는 물의 흐름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겉으로는 고여 있지만 땅 속에서 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계동 늪엔 물이끼와 갈대가 함께 만들어낸 이탄층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곳의 이탄층은 얼마나 될까? 이만큼인데. 이거 여기 엄청나네. 끝에 50 됐어. 57. 지금 보면 이게 어디 한번 다시. 소황병산 늪과는 또 다른 형태인 갈대는 이곳 이탄층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피트가 상당히 있네. 우선 1차적으로 갈대가 자라면서 많은 그늘이 만들어진다. 그로 인해 낮았던 물 온도가 더욱 낮아져서 낙엽이나 물이끼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이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갈대 또한 함께 쌓이게 된다.
왜냐하면 갈대 이 정도 되면, 키가 이 정도 되면 1년에 1제곱미터에서 한 2kg까지도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숲에서 나오는 게 1제곱미터당 낙엽이 쌓일 때 보통 1kg이 쌓여요. 800g에서 1kg인데 여기를 보면은 저 옆에 있는 숲들 거기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쌓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게 자꾸 빨리 올라가고. 오래전 농사를 짓던 땅이 버려지고 비옥한 토양에서 갈대가 자랐다. 그 뒤 습지가 생겨나고 물이끼가 자라면서 갈대와 함께 이탄층을 형성했다. 이제 이곳에서 갈대는 없어서는 안 될 늪의 주인이 됐다. 갈대, 물이끼와 여러 동식물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태계. 사람들에 의해 버려졌던 땅은 다시 많은 생명을 불러들이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산간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든지 아니면 거주하는 데서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게 된다면은 또 이러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러한 습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갓 겨울잠에서 깨어난 누룩뱀이 촬영팀을 보고 주랭랑을 친다. 우리나라 뱀 중에서 유일하게 알을 품는 종이다. 풀숲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제작진이 다가가자 경계태세를 취하는 녀석.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다. 조개동 늪은 지표에 물을 간직하면서도 상당 부분 지하를 통해 흘러간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울을 끼고 있죠. 개울이 아예 없는데. 물길을 따라가 보면 작은 계곡과 만날 수 있다. 늪에서 자라는 갈대와 물이끼는 오염물질의 정화작용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조개동 계곡의 물은 항상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물. 그곳에는 어떤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계곡 바닥에 쌓여있는 많은 낙엽. 버려진 낙엽 같지만 그 속엔 날도래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낙엽이 바로 날도래의 집이다. 물속에 사는 수서곤충인 날도래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집을 짓는다. 조개동 계곡엔 하천 생태계의 중요한 먹이 자원이 되는 수서곤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계곡의 또 다른 주인 열목어. 환경부 특정 보호종인 열목어는 서식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녀석들의 몸이 이제 곧 산란기가 다가옴을 말해주고 있다. 산란기가 되면 지느러미 끝부분이 분홍빛으로 물든다. 그리고 절정기가 되면 하얗게 변한다. 열목어는 산란기가 다가오면 산소를 더욱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산란기 때는 주로 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여울에서 지낸다. 냉소성 어종인 녀석들은 겨울엔 하류 쪽에서 지내다가 여름철이 되면 차가운 물을 찾아 상류로 올라온다. 그늘지고 시원한 곳을 좋아해서 주로 바위 밑에서 쉰다. 1급수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 지표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물속 최상위 포식자인 열목어의 개체수로 미루어 보아 이곳의 건강한 먹이 사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1급수 환경 지표종인 금강모치. 금강산 계곡에서 발견되어 금강모치란 이름을 얻게 됐다. 버들치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 녀석은 등 지느러미의 까만 점으로 구분한다.
금강모치는 물속 작은 곤충이나 갑각류를 주로 먹는다. 건강한 물속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조계동 계곡. 풍성한 하천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로 이어진다. 물가 주변 바위에서 수달 배설물을 발견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수달 배설물인데요. 그냥 보시면은 여기 이런 것들이 다 하얀 게 여기 검중색 외에 하얀 것들이 다 물고기 잡아먹고 그 미처 소화를 못 시키고 그 나오는 그 뼈다귀들거든요. 그래서 수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그대로 이런 그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런 그 돌에다가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수달의 특징. 늪에서 계곡으로 이어진 건강한 생태계. 사람의 간섭을 받았던 조계동 늪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제작진. 소황병산 늪과는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질매늪. 해발 1100m의 고산 습지다. 주변에 큰 나무가 없는 초원지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두 늪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질매늪은 원래 숲이었던 곳을 초지로 만들기 위해 나무들을 다 베어내면서 발견됐다. 이곳은 물이끼 2탄 습지와 일반 습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골풀이 우점하고 있는 일반 습지. 등심초라고도 불리는 골풀은 소황병산 늪의 삿갓사치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둔덕을 형성하고 있다. 왜 두 가지의 습지가 한 곳에 공존하고 있을까? 저쪽에는 그 물이끼가 자라는 곳은 1년 연중 내내 물이 이렇게 계속 고여있는 자작자작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그 습지의 그 형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매늪에는 작은 물길이 나 있고 그 주변으로 버드나무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관목성에 속하는 갯버들과 옛날 키를 만들 때 사용했다는 키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버드나무 중 키 작은 갯버들과 키버들이 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갯버들과 키버들은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 자란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질매늪은 토양 속 진흙은 아래로 쓸려 내려가고 모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늪의 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보호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습지라고 하는 것이 습지 자체만의 보호를 통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물이 들어오는 곳 또는 나가는 곳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주변 목장과 등산로로 인해 없어질 위기에 놓였던 질매늪. 보호구 지정 이후 2007년도 모니터링에 의하면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1급수 지표종인 엽새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돌 밑에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데 있죠. 엽새우는 물에 떨어진 낙엽이나 죽은 생물의 시체를 먹고 살아 물속 청소부란 별명이 붙었다. 서로 짝짓기 하고 있어요 지금. 엽새우는 헤엄을 잘 못 치기 때문에 유속이 느린 물가 돌 밑에서 주로 서식한다. 지금은 한창 짝짓기 철이다. 생태학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영양물질이나 유기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낙엽이나 아니면 죽어간 풀잎들 그거를 분해시키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에 서식하는 그 물고기 아니면 가재 얘들한테 중요한 먹이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없으면 그 가재도 사라지고 도롱뇽도 여기서 그 먹이원이 없으니까는 살 수가 없죠. 이제는 주변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참가재.
예전엔 주로 냇물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계곡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도롱뇽 또한 보기 힘들어진 동물 중 하나. 녀석은 한국 토종 도롱뇽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4종류의 도롱뇽이 서식한다. 천성산 소송으로 유명했던 꼬리칠의 도롱뇽도 그중 하나다. 대부분 폐호흡을 하는 녀석들은 먹이를 잡을 때와 알을 낳을 때 빼고는 땅 위에서 생활한다. 주변을 살피던 중 도망가는 개구리를 발견했다. 산개구리. 산개구리는 계곡산과 북방산 개구리가 있다. 겉모습만 봐서는 구분하기 힘들다. 주로 산란된 알을 보고 구분한다. 떠내려가죠, 저렇게. 그래서 계곡산개구리에 알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특이하게 북방산개구리가 나중에 알을 낳아서 붙인 형태인데, 원래 이 보시다시피 계곡산개구리 알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돌이나 이런 데 붙어서 이 개울에 낳아도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낳는 것이 계곡산개구리의 특징이고요. 북방산개구리는 알이 펑퍼짐 해가지고 어디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알들이 모여있는데 위에다 북방산개구리가 알을 낳기 때문에 이 알은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알끼리는 또 좀 같이 이렇게 엉거 붙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연의 생태계는 더욱 풍성하다. 물속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수서곤충은 어떨까? 수서곤충은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에 속한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란 하천 바닥에 서식하는 크기가 큰 무척추 동물을 통칭하는데 그중 95%가 수서곤충이다. 질매늪의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으로는 이탄습지가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측으로는 일반 하천,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하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그 종이 서식하는 분포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탄습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하천에서 나오는 생물 종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매늪에는 어떠한 녀석들이 살고 있을까? 성충이 돼도 물가 주변을 맴도는 종뱀잠자리 유충. 뼈에 좋다는 말에 한때 멸종 위기에 놓였던 산골조개. 질매늪에서는 총 20여 종의 수서곤충이 서식하고 있었다. 물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물의 흐름에 민감한 종들은 출현을 잘 안 하고 대신에 이건 정수역에서 서식을 하는, 흐름에 영향이 없는 곳에서 서식을 하는 생물종이 주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뿔하루살이는 배에 나뭇잎 모양의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한다. 청정 하천에서 나타나는 종으로 수질평가의 지표종이다. 한국 고유종으로 환경부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인 한국 강도래. 다른 애벌레를 먹고 사는 포식성 곤충이다. 한국 고유종으로 7수에만 서식하는 참가재. 작은 늪에서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이 출현하고 있다. 포획된 수서곤충들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집을 지었다. 물날도래, 주름물날도래라고 해서 여울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자유생활을 하는 곤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 종은 그
난도래라고 해서 이렇게 수변부나 이렇게 유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나뭇가지나 나뭇잎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바수염 날도래라고 어떤 게요? 지금 기어다니는 바수염 날도래라고 해서 모래를 이용해서 입자가 작은 모래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운신을 하고. 얘는 집같이. 얘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우목날도래, 띠무늬 우목날도래라고 하는데 띠무늬 우목날도래도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짓는 종이 있고 그다음에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변 환경에 있는 재료들, 나뭇가지들을 이용을 해서 참가제와 한바탕 힘자랑을 하고 있는 녀석은 어떤 수서곤충일까? 가는무늬 하루살이는 한국에 서식하는 하루살이류 중 산간계류의 대표적인 종이다. 언뜻 보면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이 녀석도 수서곤충에 속하는 연갓이다. 일명 자살벌레로 불리기도 하는데 다른 곤충의 몸속에 기생하다가 산란철이 되면 물가로 유인해 죽인 뒤 산란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산간에 위치하고 있는 산간 계류의 경우에는 용존산소라든가 아니면 하상구조, 그러니까 돌이라든가 호박돌 내지는 자갈 이러한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식처가 다양하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각각에 맞는 작은 미소 서식처에 맞게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종들이 다양하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들의 출현엔 다양한 서식처가 바탕이 됐다. 웅덩이가 있고 덤불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는 습지는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습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태계는 주변 자연까지 풍성함으로 이끈다. 소항병산늪, 조계동늪, 질매늪 모두 각각의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습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 고산 지역에 존재하는 습지는 더더욱 적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보존하자고만 하는데 실은 이 보존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있고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연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을 더 정확히 밝힐 때 우리가 이걸 더 잘 보존할 수 있고 또 이 습지의 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고산 습지 중 대부분은 대형 습지에 가려져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산 습지들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다. 많은 생명에게 생존의 터를 제공해주는 습지. 오늘도 우리는 습지가 내뿜는 숨을 들이마신다.